자, 이제 기초 입문 강의, 우리 기초 용어 정리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학개론에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가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초 용어 정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치 형성 요인입니다. 이게 29회와 30회 그리고 31회 등의 최근에 좀 자주 출제되고 있는 용어들인데요. 가치 형성 요인은 부동산의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무슨 요인? 일반 요인과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이 있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 이게 중요하다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 시험에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라고 나온 적이 있거든요. 시장 가치가 아니고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은 무슨 가치? 시장 가치가 아니라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가치 발생 요인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에는요. 처음에 가치 형성 요인을 거쳐서 가치 발생 요인이 거친 후에 가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 발생 요인은 처음에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권리의 이전성 등으로 통해서 가치 무슨 요인? 발생 요인 몇 가지? 네 가지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효용성, 우리는 요거를 유용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유용성이라고도 표현하고 두 번째 뭐? 상대적 희소성. 그렇죠? 그리고 유효 수요 그리고 권리의 이전성. 요거 네 가지가 어떻게 상호 결합되어서 뭐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이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가치는 뭐예요? 효용이 있고 희소하고 유효 수요에 통해서 권리가 이전될 경우 상호 결합에 의해서 발생하고 뭐 동시에 발생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치 형성 요인과 가치 발생 요인 이 두 가지 묶어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개발권 양도제도 했죠? 우리 방금 했죠? 뭐? TDR입니다.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권을 활용하여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시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공중권 뭐다? 이용 제도다라고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험에서는 개발권 양도제도라고만 나옵니다. 자, 다음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개발부담금 제도라고도 얘기하고요. 공공기관이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는 자가 무엇으로? 지가 상승으로 이익을 얻는 경우에 국가는 개발부담금이나 과세 등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업과 관련된 토지 용어들을 다 정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다 빈출된 내용들을 위주로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뽑아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 반드시 잘 정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입니다. 개별성입니다. 자,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 중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자연적 특성에 몇 가지가 있죠? 총 5가지가 있죠. 자연적 특성 몇 가지? 5가지가 있죠. 부동성, 그렇죠? 두 번째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그리고 뭐 인접성 요 네 가지가 있죠. 우린 그 중에서 개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성 특성으로 인해서 똑같은 게 있다 없다, 똑같은 게 없다, 동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개별성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왜? 너무나도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최근에 자주 나온다는 내용을 숙지하시고 개별성에 대한 정의도 함께 보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것. 즉 뭐예요?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무슨 법 쓴다고? 거래 사례를 가지고 서로 비교해서 이것이 가치가 얼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 통해서 감정평가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장에서 거래가 돼야 되겠지. 매매가 빈번해야 되겠지. 그래서 거래 사례가 많아야 되겠죠. 그 비교를 통해서 뭐예요? 대상 물건의 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시장성을 바탕으로. 시장성이 뭔데? 매매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요. 공공재. 우리 방금 했습니다. 공공재 뭐였죠? 공공재 정부의 재정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는 공원이나 가로등 같은 것들을 말씀드렸고, 제가 아까 범죄도시 장첸과 마석도 형사의 싸움을 보면서 마석도 형사가 장첸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휴진이 왜 이렇게 많이 써? 세금도 안 내는 놈이. 공공성의 특징 뭐가 있었죠? 뭐예요? 비배제성 있었죠. 그리고 뭐가 있었죠? 비경합성이 있었죠. 이로 인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무임승차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죠. 장첸이 무임승차 했죠. 왜요? 비배제성 때문에. 왜요? 인천공항의 휴지는 공공재정의 성격이 강하니까. 그래서 정부 재정에 의해 공급되며 여러 사람이 공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나 공원 등대 같은 시설들이 있다는 것이 공공재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입니다. 교차 탄력성이에요. 교차 탄력성. 탄력성이 뭐예요? 양의 변화율. 끊임없이 얘기하죠. 탄력성 뭔데? 양의 변화율. 그쵸?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는데요? 수요가 붙어 있네. 탄력성이 붙어 있네. 그럼 뭐예요? 수요량에 미치는 영향. 그쵸? 그런데 교차 나왔으니까 한 개다, 두 개다. 재화가 두 개. 그래서 한 재화의 가격 변화가 다른 재화의 가격 변화. 교차니까 재화 몇 개? 재화가 몇 개? 두 개 이상이 존재하는 거니까 한 재화의 가격 변화가 다른 재화의, 그쵸? X재 가격 변화가 Y재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A 가격에 대한 비수요 혹은 X재 가격에 대한 Y재 수요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됐죠? 그래서 0보다 크면 같이 움직이죠. 맞죠? 양수면 대체재. 아까 말씀드렸죠? 음수 반대로 움직이면 보완재 관계이다라는 것이 교차 탄력성이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균형 가격입니다. 자, 제가 아까 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균형은 무엇과 무엇이다. 균형은 QS와 QD를 같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 같게 만드는 계산 문제의 경우 두 가지를 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뭐요? 균형 가격인 P와 균형량인 Q. 왜 제가 여기서 균형 가격을 가지고 왔냐면요. 균형 자체는 물어보는 경우가 없지만 균형 가격을 계산 문제에서 매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구한 균형 가격을 대입하여서 균형량을 구하는 거니까 균형량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계산 문제에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균형 가격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답니다. 그 말이 뭐죠? QS와 QD가 같을 때 성립하는 가격으로서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시장 가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균형 상태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를 볼 때 요게 P 가격, 요게 Q 균형량이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있을 때 요 만나는 균형점에서의 보게 되는 가격, 요게 뭐예요? 균형 가격이 되겠죠. 됐어요? 요 균형 가격 기준으로 무엇도 구한다? 균형 량도 구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기대 수익률입니다. 자, 기대 수익률이니까 내가 기대하고 있는 수익률
투자자로부터 기대되는 무슨 수입?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을 토대로 계산되는 사전사후, 사전적, 즉 미리 예상하고 있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수익률로서 뭐예요? 내부 안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합니다. 투자자로부터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커야 투자안이 채택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커야 됩니까? 요구 수익률보다 어떻다? 커야 이 투자안이 채택이 된다는 소리죠. 즉 무슨 말이냐? 이 요구 수익률은 뭐예요? 최소한의 수익률, 즉 기회비용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수익보다 더 기대 수익률이 커야 투자가 어떻게 된다? 채택이 된다라는 것이 기대 수익률에 대한 핵심이자 포인트이자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초 영어 정리에 대해서 10개 보았고요. 특히나 기출문제에서 자주 인용되었고 여러분들이 좀 용어를 정리하면서 좀 어려웠던 파트들에 대해서 뽑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초 입문 강의에서 이런 내용들 함께 정리하시면서요. 기초를 탄탄히 다져두시면요. 여러분들 동차 합격하시는데 그리고 봄에 2월, 3월에 1차 점수는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니까요. 반드시 함께 잘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더 좋고 즐겁고 재밌는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